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랑과 증오, 욕망과 좌절이 뒤엉켜 비극으로 치달았던 한 사건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대 초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불륜 살인 사건, 바로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치정극을 넘어 광기와 복수,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극적 결말이 뒤섞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종종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의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한 역학에 대해 심도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2004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의 고즈넉한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0대 초반의 여성 김모 씨. 그녀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시신에는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 부위에는 특히 심한 상처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범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처참했고 가구들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벽에는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격렬한 몸싸움이나 범인의 광적인 폭력이 동반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초기부터 남편인 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의 태도와 진술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비극을 불러왔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부유한 가정이었던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김모 씨와 남편 박모 씨는 겉으로는 부유하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골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던 불륜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존재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촉망받는 중견기업의 사업가로 성공한 인물이었고, 지역 사회에서는 물론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박 씨를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가족에게 헌신적인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아내 김 씨 역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교양 있는 주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우아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한 부부, 이상적인 가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균열은 점점 깊어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던 이들의 일상 속에 불신과 배신감이라는 독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기에 더욱 치명적이었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편 박 씨의 충격적인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 김 씨가 오랜 기간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관계 정리와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그의 간청을 외면하고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배신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었으며 밤잠을 설치며 아내의 불륜에 대해 고뇌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삶의 의욕을 잃고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광적인 집착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불륜 상대 남성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아내와 다시 한번 불륜 문제로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불륜 상대 남성과의 통화 기록을 발견한 박 씨는 격분하여 아내에게 따져 물었고 아내 역시 지지 않고 맞섰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고 그들의 오랜 갈등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격분한 박 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곁에 있던 둔기를 집어들어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그 둔기는 평소 집안에 놓여있던 조각상이나 인테리어 소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타격 이후에도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여러 차례 아내를 가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이성적이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던 박 씨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지만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현장 감식팀은 박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혈흔 패턴, 지문, 그리고 둔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부검 결과 역시 박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고 피해자의 저항 흔적 등은 당시 상황의 격렬함을 짐작케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박 씨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과 좌절감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광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였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오랜 기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전에 둔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현장을 위장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제시하며 계획적인 살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잔혹한 범행과 사건 전후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성을 인정했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륜이 아무리 큰 상처를 주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은 개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이며 용서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부유한 가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랑과 배신, 질투와 복수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광기 어린 감정이 결국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일깨워주는 경고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언론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다루며 불륜의 폐해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분노와 배신감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했으며 전문가들은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극에 달하더라도 대화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극과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제3자의 중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부부관계든 어떤 인간관계든 신뢰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소통의 부재는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켜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상황에 처했을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사회의 안전망 강화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치정범죄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정신건강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범죄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랑과 증오는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사건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인간관계의 본질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